신입 경비원 도현입니다. 오늘부터 근무합니다. 도현은 경비실 문을 열며 힘차게 인사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다. 그의 눈앞에는 유니폼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한 중년 남성이 팔짱을 낀 채 서 있었다. 군장을 단 군인처럼 다부진 얼굴, 굳은 표정. 이곳에서 10년 넘게 근무했다는 정석 선임 경비원이었다. 정석은 도현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한숨을 내쉬었다. 그래, 도현. 내가 새로 온 신입이지? 네. 잘 부탁드립니다. 좋아. 근데 그렇게 기운 빼지 마라. 이거 생각보다 힘든 일 많아. 너 이 일 처음이지? 네, 처음입니다. 이래서 요즘 애들은 젊은 사람이 여기 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네. 하여간 잘해봐라. 정석은 여전히 맞득자는 표정이었지만 도현은 기합을 가득 넣으며 경비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곳은 최고급 아파트 단지였다. 조용한 듯하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신경 써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근무 시작 30분 만에 첫 실수가 터졌다. 도현이 인터폰을 받고 허둥대다 주민에게 전달할 택배를 잘못 내준 것이었다. 야, 신입, 방금 502호 택배 가져갔냐? 네, 그런데요. 그거 802호 거야. 어쩌려고 그래? 도현은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죄송합니다. 얼른 가서 회수해 오겠습니다. 됐어. 내가 해결할 테니까 다음부터는 정신 똑바로 차려. 여긴 내가 장난치면서 배울 데가 아니야. 정석의 목소리는 단단했다. 하지만 도현은 그저 네, 죄송합니다 하고 어깨를 잔뜩 움츠렸다. 이번에는 정문 출입 시스템이었다. 입주민이 차량을 몰고 들어오는데 출입 카드 인식을 잘못해서 게이트가 닫혀버렸다. 차량은 급정거하며 클렉슨을 울렸고 운전석에 앉은 주민이 창문을 내리며 날카로운 목소리를 냈다. 뭐 하는 거야? 경비실에서 문 여는 거 아니야? 도현은 허겁지겁 시스템을 조작했지만 이미 주민의 표정은 심하게 구겨져 있었다. 정석이 이를 보고 곧장 다가왔다. 또 무슨 짓이야? 선배님, 출입카드가 인식이 안 되길래. 그럼 바로 수동으로 열어야지. 너 보고만 있었어. 죄송합니다. 정석은 다시 한숨을 쉬었다. 야, 너 첫날이라 실수하는 거 이해는 한다. 근데 정신 좀 차려라. 여긴 고급 아파트야. 거주민들이 예민하다고. 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하지만 도현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실수만 연발한 첫날. 그러던 중 한 주민이 짐을 옮겨달라고 요청했다. 도와주면 수고비 드릴게요. 40대 후반쯤 돼 보이는 깔끔한 정장을 입은 남성이 그를 불렀다. 예,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도현은 두 팔을 걷어붙이며 선뜻 다가갔다. 주민이 지목한 것은 크고 무거운 원목 테이블이었다. 이거 조심히 옮겨야 해요. 해외에서 들여온 건데 엄청 비싼 가구라서. 네, 걱정 마세요. 하지만 도현은 손에 힘을 제대로 주지 못했다. 운반 중 잠깐 균형을 잃었고 그 순간 테이블 다리가 부딪히며 뚝 하는 불길한 소리가 들렸다. 잠깐만요. 내려놔요. 주민이 다급하게 소리쳤다. 도현은 당황하며 테이블을 내려놨다. 그리고 눈앞에 보인 것은 깨진 다리, 고급 원목 가구였던 테이블의 한쪽 다리가 부서져 있었다. 순간 도현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죄송합니다. 정석이 멀리서 다가오며 상황을 확인했다. 그리고 이내 표정이 굳었다.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제가 손이 미끄러져서. 도현아, 너 진짜. 정석은 입을 꾹 다물었다. 주민도 한참 동안 가구를 보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거 엄청 비싼 건데 수리비가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도현이 다급히 말했다. 손까지 모으면서 간절하게. 하지만 주민은 한참을 바라보더니 뜻밖에도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어차피 다리 하나 부러진 거야. 너무 신경 쓰지 마요. 네, 하지만 다치진 않았어요? 네, 저는. 그럼 됐어요. 다음부터 조심해요. 도현은 그 자리에서 뻣뻣하게 굳어버렸다. 아무리 그래도 값비싼 가구를 망가뜨렸는데
이렇게 쉽게 넘어간다고? 하지만 죄책감이 가득 차올랐다. 도현은 고개를 푹 숙였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자 주민은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대신 수고했으니까 피자랑 치킨이나 한 판씩 사줄게요. 다들 같이 먹어요. 나도 경비원분들한테 도움 많이 받았거든. 이런 날도 있는 거죠. 도현의 눈가가 붉어졌다. 자신은 이렇게 실수를 연발하는데도 사람들은 의외로 따뜻했다. 정석도 옆에서 말없이 도현의 등을 툭툭 쳤다. 오늘은 그냥 가서 피자나 먹어라, 신입. 그리고 그날 저녁 경비실에는 피자와 치킨 냄새가 가득 퍼졌다. 도현은 씹히는 치킨 속에서 복잡한 감정을 삼키고 있었다. 경비실 분위기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도현은 피자를 한 조각 집었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치킨도 손이 가지 않았다. 정석은 그런 도현을 흘끔 보더니 한숨을 쉬었다. 야, 신입, 먹어라. 도현은 억지로 한 입 빼어 물었지만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다. 왜 그렇게 풀이 죽었어? 옆에서 다른 경비원이 말을 걸었다. 40대 후반의 중년 남성 박 경비원이었다. 아니, 저 그래도 가구를 망가뜨렸는데 괜찮을까요? 주민이 괜찮다는데 뭘 그래. 그냥 넘어가자고 했잖아. 그렇긴 한데 그래도 너무 비싼 가구 같았어. 도현은 여전히 찜찜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정석은 팔짱을 끼고 뭔가 생각하는 듯 하다가 결국 자리에서 일어났다. 일단 내가 좀 알아볼게. 이게 그냥 넘어갈 문제인지 아닌지. 그렇게 말하고는 정석이 경비실을 나섰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정석은 굳은 얼굴로 경비실로 돌아왔다. 야, 도현. 어제 내가 부순 가구 말이야. 그거 1200만 원짜리 수입 가구란다. 도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탈리아에서 공수한 원목 테이블인데 저거 하나만 따로 수입하는 게 아니라 세트로 사야 한대. 그럼 새로 사려면 수천만 원이 깨진다는 거지. 경비실 안이 조용해졌다. 도현은 순간 숨이 턱 막혔다. 1200만 원이라니 그야말로 월급 몇 개월을 몽땅 털어도 감당이 안 되는 금액이었다. 어떡해요? 선배님 저 때문에. 일단 진정해. 정석은 손을 들어 도현을 막으며 곰곰이 생각했다. 그때 박 경비원이 나지막이 말했다. 그럼 우리끼리 돈을 좀 모아볼까요? 아무리 주민이 괜찮다고 했어도 혹시라도 나중에 문제될 수도 있잖아요. 이왕이면 우리가 조금이라도 보상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맞아. 괜히 찜찜하게 놔두는 것보다 우리가 먼저 성의를 보이는 게 좋을 수도 있어. 경비실에 있던 동료들이 하나둘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자 도현이 황급히 말했다. 아니요. 절대 그럴 순 없습니다. 제가 실수한 건데 어떻게 선배님들이 돈을 내세요? 야, 신입. 너 혼자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냐? 정석이 단호하게 쏘아붙였다. 그래도 너 월급이 얼만데 한 달에 200도 못 받으면서 1200만 원을 내가 어떻게 해결할 건데. 그래도 제 잘못이잖아요. 제가 이래서 갚겠습니다. 그렇게 혼자 해결한다고 했다가 결국 돈 못 구하면 그땐 어떻게 할 건데. 정석의 목소리가 나직해졌다. 일이라는 게 말이야. 책임을 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가 더 중요해. 내가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면 그땐 주변의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이야. 도현은 입술을 깨물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끼리 모아봐야 얼마나 모으겠냐. 그래도 성의를 보이면 주민도 더 좋게 봐줄 거야. 그렇게 해서 경비원들은 각자 조금씩 돈을 모으기로 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큰 금액을 모으는 것은 힘들었다. 몇만 원, 몇십만 원씩 걷어봐야 겨우 20만 300만 원. 1200만 원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다. 도현은 경비실 구석에 앉아 입술을 깨물었다. 선배님 저 정말 괜찮으니까 그냥 제가 갚을게요. 제가 알아서. 정석은 피식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야, 신입. 너 아직 멀었다.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은 혼자 끙끙 앓는 게 아니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랑 같이 고민하는 거라고. 그때 경비실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정석이 받았다. 네, 경비실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는 전화를 끊고는 도현을 바라봤다. 신입, 1103호 주민이 널 보자고 하신다. 도현은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래, 가봐라. 뭔가 할 얘기가 있겠지. 도현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손이 떨렸다. 그리고 곧 1103호 문 앞에 섰다. 초인종을 누르기 직전 그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책임을 져야 한다. 그게 당연한 거야. 띵동, 문이 열렸다. 그리고 주민과 눈이 마주쳤다. 아, 경비원님 오셨네요. 네, 저 어제 일 때문에. 주민은 잠시 도현을 바라보더니 뜻밖의 말을 꺼냈다. 그 얘기는 됐고요. 마침 잘 오셨어요. 혹시 나 오늘 저녁에 짐 좀 들어줄 수 있을까요? 도현은 당황한 표정으로 주민을 바라봤다. 주민은 그저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수리비 같은 거 신경 쓰지 말라고 했잖아요. 진짜로 괜찮아요. 그럼 정말 대신 앞으로 더 열심히 해주세요. 경비원분들 덕분에 저희도 편하게 지내는 거니까요. 도현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제야 그는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다. 책임을 지는 건 단순히 돈을 내는 게 아니라는 것을. 그는 깊이 허리를 숙였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날 밤 도현은 오랜만에 마음 편히 잠을 잘 수 있었다. 도현은 초조한 얼굴로 1103호 문 앞에 서 있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주민이 별말 없이 넘어갔지만 혹시라도 생각이 바뀌었을까봐 불안했다. 설마 오늘 와서 보상해달라고 하면 어쩌지. 그는 침을 한 번 꿀꺽 삼키고 초인종을 눌렀다. 띵동. 잠시 후 문이 열렸다. 정갈한 셔츠 차림의 40대 후반 남성이 문가에 섰다. 어제 가구를 망가뜨린 그 주민이었다. 그는 도현을 보자마자 가볍게 웃었다. 아, 경비원님. 어제 그 일 때문에 오셨죠? 네, 정말 죄송합니다. 도현은 머리를 깊숙이 숙였다. 어제는 너무 놀라서 제대로 말씀도 못 드렸습니다. 제가 부주의해서 그런 사고가 난 거라 어떻게든 보상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주민은 고개를 저으며 손을 내저었다. 진짜 괜찮아요. 도와주려다 그런 건데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면 저도 사람 아닙니다. 그래도 그 가구 많이 비싼 거라던데요. 그거요? 주민은 거실 쪽으로 고개를 돌리더니 어깨를 으쓱했다. 비싸긴 한데 그렇다고 경비원님이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오히려 저희 짐 들어주느라 고생하셨는데 제가 뭐라고 할 입장은 아니죠. 도현은 얼떨떨한 얼굴로 주민을 바라봤다. 하지만 그렇게 부담스러우면 대신 앞으로 다른 거 도와주시면 되죠. 예를 들어 우리 집 이사 오면 또 도와준다든가. 주민은 장난스럽게 웃었다. 도현은 어찌할 바를 몰라하며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정말 감사합니다. 대신 앞으로 일할 때 너무 조급하게 하지 말아요. 신중하게. 알겠죠? 네, 정말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됐어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요. 경비원님도 힘드실 텐데. 그러고 보니 오늘 엄청 추운데 따뜻한 차라도 한 잔 마시고 갈래요? 도현은 순간 당황했다. 아, 아닙니다. 저는 경비 근무 중이라. 그래요? 그럼 다음에 기회 되면 한 잔 해요. 자, 이제 가서 일 보세요. 도현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허리를 숙이고 경비실로 돌아갔다. 경비실로 들어서자마자 정석이 팔짱을 낀 채 그를 빤히 바라봤다. 잘 해결됐냐? 내 주민님께서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그래. 정석은 짧게 대답하더니 무뚝뚝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면 됐네. 근데 도현은 머뭇거리며 입을 열었다. 선배님, 저는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할까요? 뭐가? 주민님께서 괜찮다고 하시고 화도 안 내셨는데 그래도 제가 큰 실수를 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게 자꾸 마음에 걸려요. 정석은 도현을 한참 바라보더니 헛웃음을 내뱉었다. 야, 신입, 너 아직 멀었다. 일하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고 사고가 날 수도 있어. 중요한 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야. 이미 주민이 괜찮다고 했잖아. 그럼 끝난 거야. 그걸 두고 계속 자책하면 뭐가 달라지냐? 그렇긴 하지만
너 책임지고 싶어서 그런 거지. 도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책임이라는 건 말이야. 단순히 내가 돈 내고 해결하겠다는 게 아니야. 진짜 책임지는 건 같은 실수를 2번 다시 반복하지 않는 것이다. 내가 앞으로 실수 없이 일 잘하면 돼. 주민들도 결국 내가 성실하게 일하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할 거다. 가구 한 번 부쉈다고 해서 내가 무능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니야. 그런데 내가 그걸 계속 마음에 담아두고 실수 연발하면 그땐 진짜 문제지. 도현은 그제야 조금씩 깨닫는 듯 했다. 그러니까 신입, 이제 정신 차리고 일 똑바로 해. 알겠어. 도현은 힘차게 대답했다. 네, 앞으로 더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정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만족스러운 듯 자리로 돌아갔다. 그날 밤 도현은 처음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퇴근했다.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지만 실수를 통해 배우는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다시 한번 다짐했다. 앞으로는 절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 경비실 안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정석은 탁자 위에 놓인 봉투를 내려다봤다. 봉투 안에는 경비원들이 각자 조금씩 모은 돈이 들어 있었다. 비록 1200만 원이라는 금액에는 턱없이 부족했지만 그래도 주민에게 성의를 보이기 위한 것이었다. 도현은 그런 정석을 불안한 눈으로 바라봤다. 선배님, 정말 이걸 드릴 건가요? 그래, 우리도 책임을 져야지. 하지만 주민님께서 이미 괜찮다고 하셨는데, 괜찮다고 했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면 그게 더 이상한 거야. 적어도 우리가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지. 정석은 그렇게 말하며 봉투를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신입, 너도 같이 가자. 네. 도현은 긴장된 표정으로 정석을 따라 1103호로 향했다. 띵동. 잠시 후 문이 열렸다. 경비원님들이시네. 주민은 반갑게 미소 지으며 문을 열어주었다. 무슨 일이세요? 정석이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저희가 조금이라도 보상을 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꺼내 들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경비원들이 다 같이 조금씩 모았습니다. 부서진 가구 수리비에 보태셨으면 합니다. 주민은 봉투를 내려다보더니 이내 가볍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이고, 이럴 필요 없어요. 진짜 괜찮다니까요? 아닙니다. 그래도 저희가 실수를 한 건 사실이니까요. 그러니까 실수였잖아요.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어차피 저도 새 가구 드릴까 고민 중이었는데 좋은 계기가 된 거죠. 하지만 정말 괜찮습니다. 이 돈은 도로 가져가세요. 주민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러자 도현이 당황하며 입을 열었다. 저 그럼 이 돈을 다른 방식으로라도 쓰실 수 있도록 할까요? 예를 들어 기부한다든가. 주민은 피식 웃으며 도현을 바라봤다. 경비원님들 솔직히 이 돈 모으느라 힘드셨죠? 아, 네. 그래도 당연한 일이라서. 그래요? 그럼 저도 당연히 해야 할 일이 있겠네요. 그렇게 말하며 주민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네, 배달 주문하려고요. 여기 경비원분들 총 몇 분이시죠? 아, 다 합쳐서 6명입니다만. 좋아요. 그러면 피자 2판, 치킨 2마리, 그리고 콜라도 시켜야겠네요. 주민은 능숙하게 주문을 마쳤다. 도현과 정석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다. 저기 이러셔도 되나요? 당연하죠. 오히려 저야말로 항상 경비원분들 덕분에 편하게 지내고 있는데 이 정도는 해야죠. 하지만 저희가 실수를 했는데, 그러니까 실수했으니까 더 고생한 거잖아요. 괜히 마음 쓰면서 일하면 더 힘들죠. 주민은 따뜻한 눈빛으로 도현을 바라봤다. 실수도 다 경험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미안해하는 모습 보니까 앞으로 더 신경 써서 일하실 거라는 것도 느껴지고요. 도현은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어제도 주민이 괜찮다고 했을 때부터 이상하리만큼 따뜻한 사람이란 건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배려해 줄 줄은 몰랐다. 그저 실수를 했다는 죄책감만 남았던 그에게 주민의 이런 태도는 예상치 못한 감동이었다. 진짜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 미안해하시고 맛있게 드세요. 그렇게 말하며 주민은 문을 닫았다.
정석과 도현은 잠시 아무 말 없이 문 앞에 서 있었다. 그러다 정석이 피식 웃으며 말했다. 참 대단한 분이시네. 네, 도현은 감동에 차올라 눈이 촉촉해졌다. 경비실로 돌아온 후 배달 음식이 도착했다. 박 경비원이 의아한 표정으로 피자를 내려놓으며 물었다. 이거 뭐야? 웬 피자랑 치킨이야? 도현이 화난 얼굴로 대답했다. 1103호 주민님이 사주셨어요. 항상 고생한다고요. 경비실 안이 순간 조용해졌다. 그리고 곧 모두가 감동한 얼굴로 피자를 한 조각씩 들었다. 이야, 이런 주민도 있구나. 그러게 말입니다. 진짜 인성이 남다른 분이네요. 도현도 한 조각을 베어 물었다. 기분이 묘했다. 실수한 죄책감이 아직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그 속에서 처음으로 따뜻한 감정이 차올랐다. 정석이 치킨을 한 입 베어 물며 툭 던졌다. 진입, 감동했냐? 그래도 다음번엔 실수 안 하도록 해라. 주민이 아무리 착해도 우리가 기본을 잘해야 하는 거니까. 네, 선배님, 정말 더 신중하게 일하겠습니다. 도현은 결심했다. 이제부터 더 성실하게, 더 조심스럽게 일하겠다고. 그가 한 입 크게 베어 문 피자가 그날따라 유난히 맛있게 느껴졌다. 경비실 안은 피자와 치킨 냄새로 가득했다. 모두들 음식을 맛있게 먹으며 가볍게 농담을 주고받았지만 도현은 조용히 앉아 있었다. 눈앞에 놓인 피자 조각을 멍하니 바라보며 그는 한숨을 쉬었다. 왜 안 먹어? 신입? 정석이 피자 한 조각을 손에 들고 물었다. 아, 네. 그냥 별로 입맛이 없어서요. 너 아직도 그 가구 사건 생각하는 거야? 도현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박 경비원이 피식 웃으며 말했다. 야, 신입. 그거 다 끝난 일이야. 주민도 괜찮다고 했고 우리가 따로 보상할 필요도 없고 심지어 피자까지 사줬잖아. 더 이상 뭐가 문제야. 그게 그냥 저 스스로가 너무 한심해서요. 도현은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첫날부터 실수 연발이었고 이제 겨우 몇 주 됐는데 이렇게 큰 사고까지 냈잖아요. 이 일이 저랑 안 맞는 거 아닐까요? 순간 경비실 안이 조용해졌다. 정석은 피자를 한 입 베어 물고는 천천히 씹었다. 그리고 도현을 바라보며 말했다.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야? 그냥 제가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실수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만 주고요. 그래서 그만둘 거야? 도현은 쉽게 대답하지 못했다. 그만둬야 하는 걸까? 아니면 계속해야 하는 걸까? 그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다. 나는 말이야. 정석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이 일을 처음 시작했을 때 너보다 더 심했어. 도현이 놀란 눈으로 정석을 바라봤다. 내가 처음 경비 시작한 게 40대 중반이었어. 전직 공장장이었는데 회사가 망하고 나서 할 수 있는 게 없었지. 그래서 아무 경험도 없이 이 일을 시작했는데 어땠을 것 같냐? 실수 많이 하셨나요? 많이 한 정도가 아니었지. 출입 통제도 헷갈리고 무전기도 잘못 쓰고 주민한테 엉뚱한 택배 주고 너보다 더 심했어. 도현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정석을 바라봤다. 선배님도 그랬다고요? 그래. 근데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나는 실수를 할 때마다 한 번 더 생각했어. 이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같은 실수를 안 할까 하고 말이야. 너는 어때? 내가 실수할 때마다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어. 도현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아니었다. 그는 실수할 때마다 자책만 했을 뿐 그 실수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지 깊이 고민하지 않았다. 그저 내가 부족해서 그렇다고만 생각했다. 정석은 피자 조각을 내려놓고 도현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야, 신입. 내가 정말 이 일이 안 맞아서 그만두고 싶으면 그만둬도 돼. 그건 내 선택이니까. 하지만 단순히 실수했다는 이유로 그만두려는 거라면 그건 비겁한 거야. 도현의 눈이 흔들렸다. 내가 실수를 줄이려고 노력도 안 하고 자책만 하다가 포기하는 거라면 그건 도망치는 거라고. 뭐든지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어. 중요한 건 내가 계속 배우려는 자세를 가질 수 있느냐야. 경비실 안이 조용해졌다.
도현은 정석의 말을 곱씹었다. 그리고 문득 박 경비원이 웃으며 한마디 덧붙였다. 야, 신입.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건 오히려 좋은 거야. 그런 마음이 있어야 발전하지. 제일 문제인 사람은 자기가 다 잘한다고 착각하는 사람이야. 다른 경비원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우리도 다 실수하면서 배우는 거지. 너만 그런 게 아니야. 처음엔 다 실수하지. 근데 시간이 지나면 달라져. 그러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마라, 신입. 도현은 그들의 따뜻한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다. 나만 이런 게 아니었구나. 그제야 조금 마음이 편안해졌다. 그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천천히 하지만 확실한 목소리로 말했다. 알겠습니다. 정석이 만족스러운 듯 피식 웃었다. 좋아. 그럼 이제 피자나 먹어라. 안 먹으면 내 몫 내가 다 먹는다. 도현은 처음으로 환하게 웃으며 피자를 집었다. 그리고 한 입 크게 베어 물었다. 그래, 나도 한 단계씩 성장하면 되는 거야. 그날 밤 도현은 경비실에서 처음으로 마음 편히 웃었다. 경비실의 밤은 조용했다. 도현은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다. 오늘은 별이 유난히 밝았다. 신입, 뭐해? 정석이 무심히 물었다. 그냥 생각 좀 하고 있었습니다. 또 쓸데없는 생각하는 거 아니지? 도현은 피식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냥 1103호 주민님 말입니다. 그분 참 이상한 분이에요. 가구가 그렇게 비싼데도 화 한 번 안 내시고 심지어 우리가 돈을 모아서 보상하려고 했을 때도 단칼에 거절하고 피자까지 사주셨잖아요. 정석은 도현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런 분들 많지 않잖아요? 많지. 그래서 더 궁금해요. 혹시 선배님은 아세요? 그분이 왜 그러시는지. 정석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도현은 어두운 표정으로 앉아있는 정석을 바라봤다. 선배님, 정석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알긴 알지. 정말요. 어떤 사연이 있으신 건가요? 정석은 잠시 고민하더니 컵을 내려놓았다. 이야기나 하나 해줄까? 네, 듣고 싶습니다. 정석은 먼 곳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을 꺼냈다. 한 10년 전이었나. 그때 나는 정말 밑바닥이었어. 도현은 눈을 크게 떴다. 밑바닥이라뇨? 직장이 망했거든. 그땐 공장에서 일했는데 사장이 부도 내고 야반도주하는 바람에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됐지. 집도 없었고 가진 돈도 없었어. 그때 나는 서울 한 구석에서 노숙 아닌 노숙을 하고 있었지. 도현은 놀란 눈으로 정석을 바라봤다. 진짜로요? 그래. 그때 나는 하루하루를 어떻게 버텨야 하나 막막했었어. 그런데요? 정석은 가만히 창밖을 바라봤다. 그때 한 사람이 나한테 손을 내밀었지. 설마. 그래. 그 사람이 바로 1103호 주민이야. 도현은 순간 말을 잃었다. 그분이 선배님을 도와주셨다고요? 어느 날 길거리에 쭈그리고 앉아있던 나한테 와서 말을 걸더라고. 힘든 일 없냐고. 솔직히 그땐 좀 의심했어. 세상이 그렇게 친절한 곳이 아니니까. 그런데 그 사람 갑자기 내게 식사 한 끼를 사주겠다는 거야. 우와, 나는 처음엔 거절했지. 하지만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 사람이 배는 채우고 고민해야 한다고. 정석은 피식 웃었다. 그렇게 밥 한 끼 얻어먹고 그 사람 덕분에 작은 일자리도 하나 구할 수 있었어. 그때 처음으로 경비 일을 시작했지. 도현은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런 사연이 있었군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 사람이 도움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하니까 나도 모르게 뭔가 해주고 싶었어. 가구 문제도 그렇고 보상도 그렇고. 그럼 선배님이 주민님한테 은혜를 갚으려고 했던 거군요. 정석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그렇지. 근데 그 사람은 그런 걸 원하지 않더라고. 왜요? 그냥 자기는 그저 지나가다 도움이 필요해 보여서 도왔을 뿐이라고 했어. 다시 돌려받을 생각은 없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배님은 그래도 뭔가 해주고 싶었지. 사람 마음이 그렇잖아. 도현은 깊이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분 정말 좋은 분이네요. 하지만 한 가지 배운 게 있어. 뭐요? 정석은 도현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다. 진짜 베푸는 사람들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는 거야.
도현은 말없이 그 말을 곱씹었다. 그 사람이 나를 도울 때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랬지. 우리가 보상하려고 하니까 단호하게 거절했잖아. 그러네요. 그때 깨달았지. 진짜로 고마움을 갚고 싶다면 꼭 돈이나 물질적인 걸로 할 필요는 없다는 걸.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정석은 피식 웃었다. 우리 일 똑바로 하면 돼. 경비원으로서 주민들이 불편함 없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보답이야. 도현은 깊이 감명받았다. 맞아.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바로 이거야. 그럼 저는 더 열심히 해야겠네요. 그래, 그게 우리가 할 일이지. 경비실 안은 다시 조용해졌다. 하지만 도현의 마음속에는 무언가 따뜻한 것이 차올랐다.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경비원이라는 직업에 대해 깊이 생각했다. 그리고 깨달았다. 이 일이 단순히 문 열어주고 지키는 일만이 아니구나. 그렇게 도현은 한 걸음 더 성장하고 있었다. 도현은 밤 근무를 마치고 아파트 단지를 순찰하고 있었다. 별빛이 희미하게 내려앉은 고요한 새벽, 차가운 공기가 그의 볼을 스쳤다. 아, 춥다. 그는 손을 비비며 경비실로 돌아가려는데 저 멀리서 누군가 다가오는 게 보였다. 경비원님, 낯익은 목소리였다. 고개를 들자 1103호 주민이 서 있었다. 안녕하세요, 주민님. 도현은 반갑게 인사했다. 이 시간에 어쩐 일이세요? 아, 저녁에 미팅이 있어서 좀 늦게 들어왔어요. 그런데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네, 저랑요. 네, 잠깐이면 됩니다. 도현은 얼떨떨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주민은 도현을 바라보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경비원님, 일 참 성실하게 하시더군요. 아, 아닙니다. 아직 실수도 많고 부족한 점도 많습니다. 그건 누구나 처음엔 다 그렇죠. 주민은 미소를 지었다. 사실 그날 가구 사고가 났을 때부터 지켜봤어요. 책임지겠다고 하는 모습도 동료들과 함께 고민하는 모습도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도현은 쑥스러운 듯 머리를 긁적였다. 아, 그냥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거예요. 그 당연한 걸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현 씨 같은 사람을 찾고 있었어요. 도현은 눈을 깜빡 주민은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건넸다. 이게 제 회사 명함입니다. 도현은 조심스럽게 받아들었다. 명함에는 H그룹 대표이사 이재현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네, 대표님이셨다고요. 그는 놀라서 눈을 동그랗게 떴다. 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외식업과 호텔 운영을 하는 회사예요. 정말요? 주민, 아니 이재현 대표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회사에서 일해볼 생각 없습니까? 도현은 그만 입을 벌린 채 얼어붙었다. 아, 갑자기 이런 말 들어서 당황할 수도 있겠지만 진지한 제안입니다. 제가요? 무슨 일을 하면 되죠? 지금 당장은 고객 응대나 관리 쪽부터 시작할 수 있을 거고 차차 더 넓은 업무를 맡을 수도 있겠죠. 도현은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그는 고작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신입 경비원이었고 하루하루 버티는 것조차 벅찼다. 그런데 그런 자신에게 회사에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고 왜 저한테 이런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냥 사람이 됐다고 느껴서요. 이재현 대표는 담담하게 말했다. 세상엔 똑똑한 사람도 많고 능력 있는 사람도 많죠. 하지만 저는 책임감 있고 성실한 사람을 더 높이 평가합니다. 그리고 도현 씨는 그런 사람이더군요. 도현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마음이 복잡했다. 이건 분명 좋은 기회였다. 경비원으로 일하면서도 이 일이 나랑 맞는 걸까 고민했던 게 사실이었다. 그런데 막상 다른 길이 눈앞에 나타나니 더 혼란스러워졌다. 어떤가요? 제안이 마음에 드나요? 이재현 대표가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도현은 망설였다. 그러다가 솔직하게 대답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죠? 제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아직 확신이 없어요. 그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재현 대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니까 급하게 결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다만 이건 약속드립니다. 도현 씨 같은 사람은
어디서든 필요한 사람이 될 겁니다. 도현은 그 말을 듣고 가슴 한구석이 묘하게 따뜻해지는 걸 느꼈다. 그는 명함을 꼭 쥐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언제든 연락 주세요. 그럼 전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재현 대표는 가벼운 목례를 하고는 아파트로 들어갔다. 도현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명함을 내려다보며 깊은 고민에 빠졌다. 그리고 자신에게 처음으로 묻기 시작했다.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 사람일까? 도현은 경비실 안에서 명함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며칠이 지났지만 여전히 마음속에서 갈등이 가시지 않았다. 이재현 대표님의 제안을 받아들여야 할까? 아니면 계속 이 일을 해야 할까? 솔직히 말하면 이 일에 애정이 있다고 확신할 수도 없었다. 처음에는 그저 돈을 벌기 위해 시작한 일이었고 실수를 연발하며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날이 더 많았다. 그런데도 이곳에서 만난 사람들과 겪은 일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때 정석이 옆에서 지켜보다가 말했다. 야, 신입, 너 요즘 고민 있지? 도현은 깜짝 놀라며 명함을 재빨리 주머니에 넣었다. 아, 아닙니다. 무슨 고민이요? 거짓말 치지 마라. 내 얼굴에 고민이 잔뜩 써 있다. 도현은 결국 한숨을 쉬며 입을 열었다. 그게 사실은 그는 조심스럽게 이재현 대표의 제안을 이야기했다. 정석은 가만히 듣고 있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제안이긴 하네. 그렇죠. 그래서 더 고민이에요. 여기 계속 있는 게 맞는 걸까요? 아니면 저도 더 좋은 기회를 찾아야 하는 걸까요? 정석은 잠시 말없이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신입, 너 경비라는 일이 뭐라고 생각하냐? 도현은 뜬금없는 질문에 잠시 멈칫했다. 그냥 아파트를 지키고 주민들 불편함 없게 도와주는 거요. 틀린 말은 아니지. 근데 그것만은 아니야. 경비라는 일이 단순해 보여도 꼭 필요한 존재야. 도현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게 무슨 뜻이죠? 정석은 허리를 기대며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내가 이 일을 한 지 10년이 넘었거든. 근데 그동안 참 많은 일들을 겪었어. 한번 들어볼래? 도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몇 년 전이었어. 내가 여기서 근무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한 노부부가 살고 있었거든. 903호였나. 할아버지는 몸이 불편하셨고 할머니는 항상 할아버지를 챙기며 사셨지. 도현은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그런데 하루는 할머니가 나한테 오시더라고. 경비원님, 도와줄 수 있나요? 하고 보니까 할아버지가 쓰러져 계셨어. 응급 상황이었지. 그때 내가 바로 119에 연락하고 구급차 올 때까지 계속 할아버지를 돌봤어. 덕분에 할아버지는 무사히 병원으로 이송됐지. 그리고 며칠 후 할머니가 나를 찾아와서 그러더라고. 정석은 짧게 숨을 들이마셨다. 경비원님 덕분에 남편이 살았어요. 도현은 놀라서 정석을 바라보았다. 그 일이 있은 후 난 깨달았어. 경비라는 게 단순히 문 열고 닫고 택배 받아주는 일만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이곳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도현은 말없이 정석을 바라보았다. 또 이런 일도 있었어. 어떤 학생이 밤늦게까지 집에 안 들어와서 부모님이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 나랑 몇 명이 아파트 단지를 샅샅이 뒤져서 결국 단지 뒤편 놀이터에서 울고 있는 애를 찾았지. 그 학생 사실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었더라고. 그 부모님이 나한테 와서 그러더라. 경비원님이 아니었으면 우리 애가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그 말 듣고 한동안 멍해지더라. 정석은 조용히 커피를 내려다보았다.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야. 노인분들이 길에서 넘어졌을 때, 길 잃은 아이를 찾아줬을 때, 밤늦게 위험한 상황에서 주민들을 도왔을 때, 그때마다 느꼈지. 우리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누군가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라는 걸. 도현은 깊은 생각에 빠졌다. 너는 아직 이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다 알지 못할 거야. 경비원이란 게 대단한 직업처럼 보이진 않지. 하지만 말이야, 이 단지에서 하루라도 우리가 없다고 생각해봐.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할 것 같냐? 도현은 문득 주민들이 경비실에 와서 길을 물어보거나
택배를 맡기고 차단기를 열어달라고 부탁하던 모습이 떠올랐다. 어쩌면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경비원의 존재를 필요로 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신입 정석이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이 일이 너랑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그만두고 싶으면 그건 내 선택이야. 하지만 적어도 이 일이 무의미하다고는 생각하지 마라. 도현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동안 그는 이 일이 단순한 노동이라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정석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그게 아니었다. 그는 누군가의 일상을 지켜주는 사람이었다. 누군가가 도움을 필요로 할 때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이었다. 선배님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석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고민하는 건 좋은 거야. 하지만 너무 조급해하진 마라. 도현은 손에 힘을 꽉 주었다. 처음으로 이 일이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걸 깨닫기 시작했다. 도현은 손안에 있는 명함을 한 번 더 내려다보았다. A 대표이사 이재현. 몇 번이고 들여다봤던 이름이었다. 몇 번이고 고민했던 선택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려두었다. 그리고 휴대폰을 들고 연락처를 검색했다. 이재현 대표님.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잠깐 멈췄지만 곧 단호한 표정으로 메시지를 입력했다. 대표님, 좋은 제안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 더 이곳에서 배우고 싶습니다. 보내기 버튼을 누르자 묘하게 마음이 편안해졌다. 그래, 난 아직 배울 게 많아. 야, 신입, 무슨 좋은 일 있어? 정석이 커피를 마시며 도현을 흘끗 바라봤다. 아, 그냥요. 기분이 좀 좋아서요. 오, 너 같은 놈이 기분이 좋다니 뜨는 방향이 바뀌려나. 박 경비원도 웃으며 끼어들었다. 무슨 좋은 일인데 혹시 여자친구 생겼냐?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고요. 도현은 쑥스럽게 웃으며 손사래를 쳤다. 그러다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다. 그동안 고민했던 게 있었는데 이제 정리가 된 것 같아서요. 그래? 뭐였는데? 사실 1103호 주민님께서 저한테 다른 일을 해보지 않겠냐고 제안하셨어요. 뭐, 다른 일? 네, 회사에서 일해보라고 하셨거든요. 경비실 안이 잠시 조용해졌다. 정석과 박 경비원이 잠시 도현을 바라보더니 박 경비원이 먼저 말했다. 그런 좋은 기회를 마다하고 여기 남기로 한 거야? 네, 도현은 주머니에 손을 넣고 천천히 말을 이었다. 처음에는 고민 많이 했어요. 제가 이 일을 계속해야 할까? 다른 기회를 잡아야 할까? 그런데 계속 생각해 보니까 저는 아직 여기서 배울 게 많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배울 게 많다. 정석이 흥미로운 듯 도현을 바라봤다. 네, 선배님이 해주신 말씀도 그렇고 제가 직접 경험해 보니까 이 일이 단순한 것 같지만 정말 중요한 일이더라고요. 도현은 손을 꽉 쥐었다. 제가 여기서 배운 것들을 조금 더 익히고 정말 이 일이 제게 맞는지 제대로 알아보고 싶어요. 정석은 피식 웃었다. 그래, 제대로 깨닫긴 했네. 네, 선배님 덕분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데? 더 열심히 일하려고요. 그리고 도현은 결심한 듯 말을 이었다. 더 이상 스스로를 작게 보지 않으려고요. 오, 말 좀 하는데 박 경비원이 놀란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전에 내가 맨날 난 왜 이럴까요? 이러면서 자책하던 거 생각하면 엄청난 발전이네. 하하, 이제 알겠어요.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 중요한 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거라는 거요. 정석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그럼 이제 제대로 배우겠다는 놈한테 첫 번째 미션을 주지. 정석이 밖을 가리켰다. 정문에 택배 쌓여 있더라. 오늘은 내가 직접 정리해봐. 네, 알겠습니다. 도현은 힘차게 자리에서 일어났다. 정문으로 가보니 정말 택배가 한가득 쌓여 있었다. 그는 입주민별로 택배를 정리하고 차근차근 정리했다. 그리고 그때 한 주민이 다가왔다. 아, 경비원님, 저희 집 택배 좀 찾아가도 될까요? 네, 몇 호시죠? 802호예요. 잠시만요. 도현은 빠르게 택배를 확인하고 정확하게 주민에게 건넸다. 802호 맞으시죠?
여기 있습니다. 우와, 오늘은 실수 안 하셨네요. 주민이 장난스럽게 웃었다. 네, 이제 익숙해져서요. 하하, 좋은 자세예요.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 네, 감사합니다. 도현은 주민이 떠나는 뒷모습을 보며 처음으로 자신이 경비원이라는 역할을 제대로 해내고 있다는 걸 실감했다. 그날 밤 순찰을 돌며 도현은 속으로 생각했다. 경비원이란 단순히 문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이곳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존재구나. 이제야 이 일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인지 알 것 같았다. 그리고 그는 확신했다. 지금은 이곳에서 더 배우는 것이 맞다는 걸. 도현은 미소를 지으며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다. 도현은 경비실에서 나와 아파트 단지를 순찰하고 있었다. 이제는 익숙한 길이었다. 출입구에서 택배 보관소까지, 주차장에서 놀이터까지. 몇 주 전만 해도 무작정 걷기만 했던 그 길을 이제는 어디서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생각하며 걷고 있었다. 아, 무거워. 그때였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한 중년 여성이 커다란 상자를 들고 낑낑대고 있었다. 도현은 본능적으로 발걸음을 멈췄다. 도와드려야 하나? 순간 가구 사건이 떠올랐다. 그때처럼 또 실수하면 어쩌지? 하지만 그는 곧 머리를 저었다. 아니야. 난 이제 다르잖아. 이번에는 실수하지 않을 자신이 있었다. 도현은 곧장 다가갔다. 주민님, 도와드릴까요? 여성은 깜짝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 어머, 괜찮아요. 무거워 보이긴 하지만 제가 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도현은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그래도 많이 힘드실 것 같아서요. 제가 대신 들어드릴게요. 그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받아들었다. 예전 같았으면 허둥지둥하다가 바닥에 떨어뜨릴 뻔했겠지만 이번엔 달랐다. 상자의 무게를 먼저 가늠하고 양손의 힘을 골고루 분배했다. 층이세요. 아, 702호요. 엘리베이터 타시죠. 도현은 자연스럽게 상자를 안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다. 잠시 후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고 도현은 여성을 따라 7층으로 올라갔다. 감사해요, 경비원님. 이런 것까지 도와주시고 당연히 해야 할 일이죠. 도현은 능숙하게 상자를 집 앞까지 옮겨주고 깔끔하게 내려놓았다. 여기 놓아드릴게요. 정말 고마워요. 혹시 커피라도 한 잔 마시고 갈래요? 아, 아닙니다. 전 근무 중이라서요. 감사합니다. 여성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경비원님, 요즘 아파트 분위기가 참 좋아진 것 같아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이전에는 경비원분들이 좀 딱딱하고 거리감이 있었는데 요즘은 다들 친절하고 잘 도와주시니까 좋아요. 도현은 순간 놀랐다. 자신이 한 행동이 단순한 일이 아니라 주민들에게 이런 변화를 느끼게 해줄 수 있는 거였다는 걸 깨달았다. 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성은 밝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그래요. 힘내세요, 경비원님. 도현은 그 말을 듣고 뿌듯한 마음으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왔다. 경비실로 돌아오니 정석이 팔짱을 낀 채 그를 보고 있었다. 야, 신입. 잘하더라. 정석은 씩 웃었다. 방금 주민 짐 들어주는 거. 예전 같았으면 허둥대면서 실수했을 텐데 이제는 능숙하더라고. 도현은 머리를 긁적였다. 아, 그냥 이제는 요령이 좀 생긴 것 같아요. 그게 성장이지. 정석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덧붙였다. 내가 처음 왔을 때를 생각하면 많이 달라졌어. 처음에는 실수만 연발하고 주눅 들어서 눈치만 보더니 그땐 저도 한심했죠. 한심하긴. 누구나 처음엔 그런 거지. 정석은 도현의 어깨를 툭 쳤다. 이제 제대로 경비원 티가 나는구만. 도현은 기분 좋은 미소를 지었다. 네, 선배님. 앞으로도 열심히 할 겁니다. 그때 경비실 전화기가 울렸다. 정석이 받아들었다. 네, 경비실입니다.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그는 피식 웃으며 말했다. 야, 신입. 오늘도 치킨이랑 피자 온다. 네. 또요? 1103호에서 보내셨다.
경비원분들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라고 하시던데 도현은 순간 말을 잊지 못했다. 이제는 익숙한 일이었지만 매번 가슴이 따뜻해지는 순간이었다. 그 주민님 진짜 멋진 분이네요. 그러게. 근데 한 가지 더 멋진 게 뭔지 아냐? 뭔데요? 정석은 도현을 향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이제는 내가 이런 보상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됐다는 거야. 도현은 잠시 말을 잃었다. 하지만 이내 환하게 웃었다. 하하, 그런가요? 그래, 신입. 이제 너도 제대로 된 경비원이 됐다. 그날 밤 경비실 안에는 피자와 치킨 냄새가 가득했다. 그리고 도현은 더 이상 초보 경비원이 아니었다. 이제는 당당하게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할 줄 아는 경비원이 되어 있었다. 그는 한 조각의 피자를 베어 물었다. 이제야 진짜 이 일이 내 일이라는 게 실감난다. 그렇게 도현의 새로운 날들이 시작되고 있었다. 이제 막 초보 경비원을 벗어나 한 걸음씩 성장해 나가는 도현처럼 우리도 삶에서 크고 작은 실수를 하며 배워갑니다.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성장해 나가느냐겠죠. 오늘도 작은 변화 속에서 한 뼘 더 성장하는 우리들. 저와 함께하는 이 이야기들이 따뜻한 위로와 작은 깨달음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응원해 주세요. 앞으로도 더 많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